네, 오늘은 컨텐츠의 양만 많으면 과연 DB가 많이 들어올까? 이 주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관성 있는 컨텐츠를 쌓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대체 성과는 얼마 만에 나오는 거냐? 중요한 문제죠. 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얼마 만에 효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노출이 되면은 그럴듯하게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그 즉시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위 노출은 즉각적인 달콤한 유혹을 주죠. 다만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입이라는 것이 곧 성과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유입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에게 DB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당장에 노출이 많아져서 유입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당장에 신뢰 자본을 획득할 수가 없다면 컨텐츠의 부재로 돈을 버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효과적인 컨텐츠 쌓기 방식으로 가는 게 본질적으로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이라는 효과만 놓고 봤을 때에는 노출에만 초점을 맞춘 방식이 당장 빨라 보이지만 유입이 아니라 효과라는 측면에서 새겨보면 일관성 있는 쌓아가기 방식이 결과 내기에는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를 했고요. 즉 의뢰의 글은 많이 쓰거나 영상을 많이 찍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개의 컨텐츠를 제작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원하는 글을,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상이나 글에 양의 매몰이 돼버리면 고생만 하고 성과는 없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글이나 영상이 의뢰인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뻔한 이야기처럼 무슨 설득하는 글쓰기, 공감하는 글쓰기, 가독성 있는 행간 띄어쓰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 자격사로서 업을 안 해본 다른 광고 대행 업체들이 하는 뻔한 테크닉을 저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질은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전 정밀 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전쟁을 한번 생각해보죠. 테러리스트의 수장이 민간인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지하 4층 벙커에 숨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테러리스트의 대장을 타격을 해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때 정밀 기술이 없는 나라라면 양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지하 벙커에 닿을지 안 닿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민간인의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포병과 공군을 동원해서 융단 폭격을 가할 겁니다. 이와 달리 미국과 같이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면 초정밀 벙커버스터 타격으로 한 방에 게임을 끝낼 거예요. 민간인 피해도 적겠죠. 여기서 민간인과 타격 미사일을 시간과 노력과 같은 자원으로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콘텐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보지만 DB 창출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글이나 영상입니다. 이걸 1유형이라고 할게요. 유튜브나 블로그 강의에서 말하는 소위 대중성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내가 오은영 박사나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스타성이 있다면 이 전략도 주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 자격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광고 대행 업체에서는 일단 조회수라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전략을 쓰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조회수가 수익을 담보하진 않아요. 앞서 말했듯 융단 폭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략이 필요한 경우는 간혹 채널의 품질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조회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잘 받는 방법 3가지 방법, 세무조사 때 조심해야 될 4가지 사항 등 이렇게 대중성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고 DB 창출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글이나 영상입니다. 이거를 이 유형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DB 창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작을 하면 안 되는 컨텐츠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의뢰인들에게 설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에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매번 질문자들에게 듣는다고 쳐보죠. 당장 이 질문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서류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DB 창출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같은 질문에 매번 똑같은 답을 하느니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대답 대신에 영상을 보라고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잘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신뢰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아카이브라고 하고 이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설명을 할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었고 따라서 당장 DB나 수익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영상도 결국은 찍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지만 보는 사람은 확실히 꽂혀서 DB를 기록하게 하는 컨텐츠입니다. 이걸 3유형이라고 할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초정밀 타격 벙커버스터입니다. 이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이라면 이는 1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경쟁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돼요. 상간남이 기혼자일 경우 적법한 증거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이 쓴다면 이는 초정밀 타격이 될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분명 한정적이겠지만 이 글이나 영상을 본 사람은 반드시 차별화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아예 아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컨텐츠는 무용하기 때문에 또 지양을 해야 돼요. 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주제를 잘 찾아내는 게 해안입니다. 아울러 3유형에는 반드시 케이스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10년간 전문 자격사로서 업을 경영해왔던 저 역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유형, 핵심 유형을 찾아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타격은 초정밀이 핵심입니다. 절대적인 양과 심미적인 퀄리티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